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것은 콜린 퍼스의 자상함을 겸비한 잘생김과 르네 젤위거의 사랑스러움이 다한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입니다. 벌써 3편까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죠? 긴 말 말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로맨스 세 여자와 함께 시작해보시죠. 32살인 브리짓 존스는 독신이 처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눈 싸대기까지 맞으며 부모님의 성탄 파티에 갑니다. 어머니는 매번 지루한 중년 남자들과 엮으려고 하시니 올해도 똑같으리라 생각하는 브리짓. 그런데 삼촌이라 부르라면서 궁둥이를 움켜쥐고 무례한 질문까지 해대는 놈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편집장의 메일을 받았는데 보이지도 않는 치마를 입었다고 간섭까지 하는데요. 브리짓은 이 무례한 메일에 문제가 있는 건 경영진이라고 고상하게 답합니다. 연초부터 그지같은 상사 덕에 액땜을 제대로 한 브리짓은 제대로 된 남자를 찾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주드는 이제부터 행복이 걸린 문제이니 사활을 걸고 우선 외관을 가꾸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네요. 다리털에 발톱, 제모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브리짓. 물론 현장에서 매혹적인 것은 티팬티일지도 모르지만 세계 할머니들의 사랑을 받는 똥배 팬티가 중요한 순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팬티를 장착합니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멋진 모습을 보이며 바람둥이 편집장 다니엘을 무시하고 유유자적하던데 어려운 주제로 대하는 곳에 끼려고 하며 이해하는 척 웃어보지만 처참히 실패하고 화장실이 어디죠? 하며 위기를 빠져나오네요. 그런데 성탄 파티에서 만났던 마크가 여긴 웬일이죠? 서로 당신이 여기서 왜 나오냐고 말하네요. 출판 작가를 소개하는 상황이 이렇게 어색할 수 있을까요? 보는 사람이 눈을 가리고 싶게 만드는 환상의 스피치를 선보이는 재빨리 자리를 피해보려는데 알고 보니 마이크는 전원만 켜면 정상 작동하는 거였네요. 마크가 자신의 약혼녀를 빼앗았다고 말하며 있던 정마저 털리게 만들어 놓고 동정심을 사는 다니엘. 브리짓은 이 말을 순순히 믿습니다. 저녁을 먹었으니 자신의 집에서 술이나 한잔 하자는데 절벽을 치는가 했더니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네요. 흥분한 상태로 변태같이 전화를 받으니 발신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이를 어쩐다. 이제야 인생이 피나 싶었는데 어머니는 잠재력을 알아본 웬 남자가 홈쇼핑 채널에서 자신과 함께 방송할 것을 제안받았다고 하시네요. 어쩐지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주가 지나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버지는 폐인이 다 돼 있고 어머니는 아예 집을 나가셨는지 모습조차 보이지 않죠. 상황이 꽤 진전됐는지 뚜껑 열리는 차까지 타고 주말 여행 겸 파티에 참석하는 이 커플. 손님이 우리뿐이냐고 묻는데 내부는 주말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다네요. 무슨 인연인지 또 마크와 만나게 됩니다. 둘은 호수에서 배를 타며 평화와 물놀이까지 즐기며 훌륭한 데이트를 하네요. 마크는 둘이 탐탁지 않는가 봅니다. 새벽 감성에 젖어 다니엘에게 사랑을 확인하는데 완벽한 대답은 아니어도 웃음으로 잘 넘어가죠. 다음날 드레스 코드에 맞춰 농염한 바니걸로 변신해서 파티 장소에 갔는데 웬걸 살색은 전무한 노인분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삼촌이란 작자가 일부러 연락을 안 했나 보네요. 부모님의 사이는 여전히 냉랭해 보입니다. 테마가 바뀐 걸 듣지 못한 건 아버지와 교황님도 마찬가지신가 봐요. 수치심에 쩌들어버린 브리짓은 위로받기 위해 다니엘의 집으로 향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역시 여자의 촉은 무서워요. 확인해봐도 집안은 깨끗하니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집에 가려는데 문 앞에 놓인 분홍 코트를 보고 다시 집 안으로 진격합니다. 욕실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반기는 여자. 브리짓은 큰 충격에 휩싸이죠. 아무리 거지 같아도 일은 하려는데 이 놈팡이가 계속 변명을 하려 하네요.
새롭고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라 그랬다는데 얼마 만나지도 않았는데 침대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뉴욕에 있었을 때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던 이 좌절하는 브릿짓은 삶을 살아갈 의욕마저 잃게 되고 썩은 치즈도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게 되죠. 하지만 브릿짓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고 정반대로 살아가리라 결심합니다. 3대가 멸할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술을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즐기죠. 이후 방송사의 면접을 보며 상관과 자서 직장을 옮겨야 한다고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침착하게 월요일에 출근하라는 쿨하신 분. 하지만 여기는 자도 괜찮다네요. 뭘 원하는 거죠? 떠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다니엘에게 브릿짓은 방송사에 스카우트를 당했다고 당당하게 말하죠. 브릿짓을 잡으려 연설을 해대는 다니엘에게 당신 근처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사담 후세인 똥 닦기 노릇이나 하겠다고 사이다를 날립니다. 리포터로 일하게 된 브릿짓은 전국 생방으로 엉덩이를 내보이며 망신을 당하게 되네요. 그래도 일은 끝까지 해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잘난 체만 해대는 커플들에 둘러싸여 사생활을 비롯한 온갖 무례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혼율에 관한 대화에서 마크의 서포트에도 불구하고 결혼 못한 30대가 왜 이리 많은 거냐고 질문까지 받죠. 택시를 불러 서둘러 떠나려고 하는데 마크가 성탄 파티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망신을 주려고 하자 이러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바보로 느껴진다고 답하니 마크는 당신은 전혀 바보 같지 않다며 당신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상처를 받았던 말을 해봐도 있는 그대로의 브릿짓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사람 선덕이게 만드네요. 망신을 당한 TV 리포터에서 갑자기 대중에게 정의를 알리는 공판 인터뷰에 따라오라는 지시를 받게 된 브릿짓. 뒤에서 갑자기 새치기를 하네요. 뒤를 돌아보니 마크가 서 있죠. 이미 인터뷰를 해야 하는 대상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크는 큰 아량을 베풉니다. 마크 덕에 인터뷰할 분들을 만나 특종 보도를 성공시키네요. 대박을 터뜨린 브릿짓은 사방에서 인정받게 되죠. 엉망인 모습으로 손님을 맞는데 문 밖에 서 있는 마크. 시사방송에 뉴페가 된 것을 축하하러 왔다는데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요. 다른 친구들도 축하 파티에 참석합니다. 이 인간은 대체 여기 뭐하러 온 걸까요? 불편한 상황이 되자 마크가 집을 나서지만 나 때문에 그러지 말라며 끝까지 성질 돋우는 다니엘. 결국 둘은 길거리에서 미친 듯한 개싸움을 선보이게 되죠. 친구들은 무조건 마크의 편입니다. 나도. 떡이 된 다니엘의 편을 들며 당신도 잘할 거 없다고 하니 상처를 받은 마크도 지금까지 자신이 크게 착각한 것 같다며 집으로 떠나버리죠. 떠났던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남편에게 돌아왔나 보네요. 당신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며 꼭 안아주는 브릿짓의 아버지. 맴이 따뜻해지네요. 그래도 말하면 나빠요. 이후 마크와 만나게 된 브릿짓은 다니엘이 한 뒷담화 때문에 좋지 않게 봤다며 사과합니다. 하지만 마크는 그건 사실과 정반대라고 말하죠. 이렇게 둘의 오해가 풀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좋아해준다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수줍게 고백하네요. 하지만 마크의 부모님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마크가 뉴욕에 로펌을 가게 된 것을 축하하며 두 분이 인정하는 나타샤와 마크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이를 알게 된 친구들은 브릿짓을 위로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와 마크를 잊을 파리 여행에 가자고 초대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미국에 간 줄로만 알았던 마크가 찾아와 다른 파티에도 함께 가달라고 하며 또 뭔가를 잊었다며 작별 키스를 해도 괜찮냐고 묻네요. 짓궂은 친구들은 파리에 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자 어차피 자리도 없었다며 출발하죠. 함께 집에 들어왔는데 잠시 브릿짓의 자리를 피한 새 마크가 자신의 뒷담화가 적힌 일기를 발견합니다. 죄다 무례하고 잘난 척을 일삼단 말뿐이네요.
문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 욕이 가득한 일기장만 덩그러니 남아있죠. 2001년 개봉작이라 30이 노처녀라네요. 지금은 예전의 30이 아니죠? 그래도 결혼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찾아나가는 브릿짓에게는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Every year she tries to fix me up with some bushy-haired, middle-aged bore, and I feared this year would be no exception. Fix A up with B. 데이트나 만남을 주선할 때 이 fix up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A를 B와 엮게 하려고 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o flirting with office scoundrel. Will persevere with resolution to find a nice, sensible man. 새해 목표를 말할 때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goal이 먼저 생각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연초에 세우는 새해 목표라고 하면 New Year's Resolution 혹은 New Year Resolution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It's a truth universally acknowledged that the moment one area of your life starts going okay, another part of it falls spectacularly to pieces. Go to pieces 혹은 fall to pieces. 여러분, 만약 유리가 조각난다면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한국어로 공중분해된 느낌이 들 정도의 일이 생기면 이 수거 go 혹은 fall to pieces를 쓰셔서 문장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 one ever gets sacked for shagging the boss. That's a matter of principle. sack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청가방 같은 게 먼저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sack은 fire과 같이 일자리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I got sacked from my job 이라고 하면 나 직장에서 해고됐어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I'm obviously interrupting. Darcy, what brings you here? 이때는 what, 즉 어떠한 목적으로 혹은 무슨 연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냐는 말인데 일상생활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라고 묻고 싶으실 때는 What brings you here? 라고 말해보세요. 이후 속편도 마딘의 연인인 콜린 퍼스의 서윗함은 끝이 없으니 설탕에 절여지고 싶으신 분은 속편까지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급격하게 쌀쌀해진 날씨, 게다가 코로나까지 다시 번져가니 이런저런 걱정에 마음마저 얼어붙는 느낌을 받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세 여자가 겨울날 창가에서 마시는 핫초코처럼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여자의 작은 위로는 계속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